네, 시장이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9,000달러 돌파를 하려고 치고 올라서다가 거기서 저항 맞고 지금 다시 98,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게 93,00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99,000달러 랠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2말 3초 2월 말 3월 초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전 모멘텀을 눈에 띄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 방울 더 얹어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다행스럽게 2,700달러 위에 있고 솔라나 175달러, XRP 2.7달러 주변에서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지겹게 느껴지는 이 박스권 횡보. 사실 이 박스권이 이렇게 지겹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아마 경험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직관적으로 잘 뚫고 올라갈 거예요. 주변 상황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지리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털려나가는 개미들, 특히 이제 초보 개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걸 또 악용하는 마켓 메이커들, 개미 털기 이런 거 할 때 탈탈 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털려나간 이 시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물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의미 있는 재료가 하나 딱 들어와 주면은 이제 출동 준비는 거의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봐도 2말 3초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느꼈던 지루함에 대한, 지리함에 대한, 이 답답함에 대한 보상이 2말 3초쯤에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빡셉니다. 61%대 수준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저항을 확인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데, 도미넌스 상황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알트들 기가 상대적으로 더 죽어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도미넌스 차트를 주간 차트나 2주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 저항이 조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몇 달 정도 기간을 놓고 의미 있는 알트들의 반전 양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슷한 얘기 합니다. 2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시즌이다. 나는 2월 마지막 주에 비트코인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말 3초 비트코인의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과정에 들어가면서 시장 전체 모멘텀이 주춤하고 있다. 2월 들어서 비트코인은 5.9% 빠졌고 이더리움은 16.9%, 솔라나는 33.1% 하락했다. 작년 말에 90% 급등했던 민코인은 37%가 빠지면서 가장 급격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코인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민코인은 어렵습니다. 괜히 막 정신없이 올라간다고 그때는 이미 늦었고, 민코인 어렵습니다. 민코인을 통해서 뭔가 벼락부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아직 밖에 날씨 추우니까 냉수 한 잔을 밖에 나가서 원샷을 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벼락거지 이상의 인생 난이도를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코인 중심으로 투자한다? 이건 정말 웬만한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는 간단치 않다. 이런 점을 지금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게 또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민코인 같은 거는 쳐자도 보지 마시라 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렉트캐피탈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강세 다이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일간 종가가 97,700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되고 리테스트까지 성공을 하면 강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종가 마감은 성공했고 여기서 리테스트 하루 이틀 정도 의미 있게 자리를 잡아주면 강세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월 말과 3월 초가 기대되는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 비트코인은 여전히 페넌트 위에서 유지하고 있고 주간 캔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주에 돌파를 기대하고 그러고 나서는 목표는 14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부분에 빡센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14만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죠. 2022년 11월 FTX 사태 때 16,000달러에 있던 게 지금 14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허황된 희망회로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현실적인 기대감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저점 매수에 장기 투자가 답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네크의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 미국 20개 주에서 발의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 법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법안이 시행되면 230억 달러, 약 23만 7천 BTC의 매수가 촉발 가능하다. 이 금액은 연기금 투자와 무관하고 입법자들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230달러인데 주 연기금들이 또 사재기 시작을 하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때 한번 어떤 이 퀀텀 점프 느낌의 도약이 한번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업이죠. 미국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설립에 집중을 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금 보유량의 일부를 매각해서 비트코인 매입금을 충당할 수 있고 앞서 범죄 수익을 압수한 200억 달러 상당의 준비금을 200억 상당을 준비금에 편입할 수가 있다. 시장도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 강세의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 다음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지금 분위기 아싸 짬뽕 되게 좋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비트코인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저점 테스트라고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30일까지 빠진 모습 거의 비트코인 시즌이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인덱스 75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거의 바닥 테스트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의미 있는 상황 우리가 알트들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진, 알트 시즌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만 하고 희망으로 돌리는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17년에는 메가랠리가 나왔고 빠지고 리테스트하고 메가랠리, 2021년에도 빠지고 리테스트하고 알트 폭발. 지금도 그런데 같은 상황이다. 추세 라인,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제 갈 거야. 알트 시즌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라서 그러니까 알트코인 대비 BTC 페어 월간 차트인데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상황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때 환희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21년 사이클 때 근데 이때도 단기적으로는 막 급등 급락 장난 없었잖아요. 그런데 월간 차트 통해서 보니까 와 이랬었어?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몇 달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머시기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알트 시즌을 어쩌면 촉발시키는 주인공이 될지 모를 리플 XRP와 관련해서 진짜 뭔가 이제 벌어지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연방관보에 정식으로 게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10월 18일이 데드라인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10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SEC는 응답을 해야 한다. 거의 다 온 건 아니지만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죠. 특히나 이게 실제 승인까지 하반기까지 갈까? 일단 위원장이 지명받고 한 4월이나 5월쯤에 오면 6월 이전에 뭔가 의미 있게 위원장 어떤 취임 기념 삼아서 나는 이 정도로 암호화폐 친화적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알트코인 ETF 승인해버리는 게. 그래서 이전 정권의 SEC와도 완벽한 선긋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반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인데 상반기에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방 관부에 게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석가 스태프, XRP 빠돌입니다. 긴급 상황이다. XRP가 폭락하려고 한다. 나는 모든 걸 패닉셀 했다. 라고 하면서 이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트를 공유했는데 자세히 보면 인버스 차트입니다.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15달러를 거쳐서 100달러까지 빵 하고 내려 찍을 거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세론자답죠. 다크 디펜더, 리플이 3달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먼저 2.77달러를 테스트한 뒤에 다음 목표인 3달러까지 빠르게 가게 될 것이다. 재무조언 물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달러 주변에서 간단치 않은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 잘 마무리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나면 3달러까지는 금방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2.7달러 딱 이 구간만 깨고 나면 그 위에는 그냥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쭉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은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2.7달러 저항 라인을 잘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이 재무조언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다크 디펜더의 어떤 댓글만 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정신없는 투자자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자기가 결정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를 공짜 정보를 소비하면서 그런 거를 확정지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뭔가 마인드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매도 타이밍. 매수 매도 매매 시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하면 설사 운 좋게 수익을 내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 주변 보면 대부분 큰 또 반대급부의 상황도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멘탈 관리 잘 챙기면서 리서치하는 마음으로 늘 개미다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개미 투자자답게 조금 겸허하게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게, 대응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더리움도 주변 상황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죠. 시세는 조금 답답한데 한번 또 움직이면 정신없게 움직이는 게 또 이더리움인데 분석가 테드는 이더리움의 보복 랠리, 리벤지 랠리가 지금 곧 시작될 것이다.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9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거 크립토 퀀트 데이터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보복 랠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변에서 이더리움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뭔가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지난번 사이클의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돌파 이후의 상황은 장대할 것이다. 과거에 2020년, 21년 때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3, 4월, 11월 이때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 뚫고 나면 장대할 거야. $10,000 시대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점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제라시 SEC는 20shares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승인에 대한 19B4를 받아들였다. 놀라운 일은 아닌데 진전된 상황은 반갑다. 지금 이더리움을 둘러싼 여러가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이제 추가될 것이냐 인 거잖아요. 게리 겐슬러는 그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의 SEC는 19B4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1차 승인까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관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는 거죠. ETF 투자를 통한 수익뿐만 아니고 스테이킹을 통한 이중 수익, 더블 인컴에 대한 양상을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로 하여금 뻐꾸기를 날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건데, 그게 지금 21shares가 포문을 열었고 SEC가 화답을 했다라는 그런 아주 예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앨런 호텔렛은 SEC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 심지어 업계에다가 스테이킹의 다양한 유형과 장점을 설명해달라는 메모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SEC가 스테이킹 이슈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조만간 일종의 기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향성은 정해졌다. 지금은 뭐한다? 판 깔기 하고 있는 거다. 기존의 판을 다 뒤집고 게리 겐슬러를 지우고 쭈꾸미 집에 보냈으니까 새로운 판을 까는 전폭적인 그런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도 안 한 건데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솔라나가 많이 죽었죠. 솔라나 일간 차트 큰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다. RSI 과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인상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긴 했다. 이때도 과매도 확인하고 35일 동안 58% 랠리, 이때도 과매도 확인하고 109일 동안 140% 랠리, 이때도 과매도 확인하고 28일 동안 67% 랠리. 그런데 지금 과매도 확인했다. 몇 달에 걸쳐서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게 될 거야. 솔라나는 솔라나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솔라나도 ETF 이슈의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몇 달 동안 ETF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 그게 또 지금 이게 최근에 민코인 사태로 솔라나가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알트들 빠지는 것보다. 그런데 이 과매도 상황은 항상 의미 있는 반등 직전의 상황이었어 라는 점을 데이트레이더 앨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마도 1, 2주 안에 비트코인은 $100,000 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알트코인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월 말 3월 초, 2말 3초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말 3초 우리가 또 웃으면서 3월을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 잘 하시고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대응 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